삼색기로 해서 하나하나씩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없앤 두 명의 사진도 불러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재공감의 자양동 아재입니다. 오늘은 깔끔한 썸네일을 만들면서 포토스케이프 X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미경 선생님의 유튜브 썸네일을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스닙 페이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미경 선생님의 썸네일을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캡처를 한 다음에 이런 메뉴바가 나오시면 화면으로 핀 걸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모양이 생기고 캡처한 화면을 언제든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마킹할 썸네일을 가져오시고 포토스케이프 X를 여시고 좌측 상단의 사진 편집에서 유튜브 썸네일 크기인 1280720을 프리셋을 누르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을 흰색으로 하시고 배경 불투명도도 오른쪽으로 끝까지 미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얀색 배경에 가로 1280 픽셀에 세로 720인 픽셀의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안 보이시는 분은 왼쪽 하단을 클릭해서 가이드라인을 파란색 선으로 테두리 표시를 클릭하셔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썸네일에 이런 배경이 있는데 단색 배경이 아니라 회색에 진한 색부터 옅은 색까지 펼쳐진 그레이디언트 색을 적용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런 그레이디언트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닙 페이스트에 이 캡처한 사진을 마우스 휠로 움직여서 줄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면이 채워진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 각도 불투명 혼합 모드 밑에 보시면 맨 끝에 그레이디언트라고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를 클릭하시면 세 가지 모드로 그레이언트 색깔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을 클릭하시고 제일 진한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가 보이죠?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 이 중에서 제일 진한 부분을 콕 한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밝은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 제일 밝은 부분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두 가지 기준이 되는 색을 정하신 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모서리에 대시고 클릭 앤 드래그로 만드시면 이렇게 끝까지 이쪽 모서리까지 놓으시면 이런 색의 캔버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밑에 부분이 조금 진한 것 같으니까 별표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값을 정하는 사각형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그레디언트 정도를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오른쪽 그레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이 상단과 오른쪽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밑에 보이시는 각도를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이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우측 상단이 제일 진하게 그레이디언트로 캔버스 색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미리 받아온 두 가지의 지도가 배경인 스마트폰 사진과 또 남녀가 한 쌍이 야외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픽사베이에서 미리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는 배경이 없는 스마트폰만 있는 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닫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클릭 앤 드래그로 오려내기로 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려내기에 초록색 동그란 플러스가 보이는데 이때 마우스를 톡 하니 놓으시면 이렇게 오려내기 모드로 이미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동 지우개가 되어 있는데 클릭하다 보면은 없애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며칠 전 댓글에 김현덕님께서 배경을 없애기 위해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오려내기를 할 때 직선은 어떻게 오려내는지를 물어보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자동 지우기에서 이렇게 지우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분은 올가미 툴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 이게 정확히 직선으로 오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측 하단에 실행 취소를 하시고 이렇게 올가미 툴로 직선을 만드실 때는 조금 확대를 하셔서 여기서 이 패널로 확대를 하시고 이 위치는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직선으로 없애야 되니까 올가미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왼쪽으로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그 다음에 반원을 그리듯이 쭉 그리시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 말고 실선이 생기는 부분이 직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놓아 볼까요?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시면 마우스 궤적은 이렇게 둥근 선이 됐지만 마우스가 안 지나간 처음과 끝선은 이렇게 직선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둥근 궤적을 그리다 보면 궤적을 그린 마우스 라인은 점선이 되어 있고 궤적이 지나가지 않은 처음과 끝선은 직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직선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실행 취소를 하시고 이렇게 직선이 되는 부분을 이런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마스크가 뒤에 배경이 잘 지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시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직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가미 툴을 클릭하시고 끝점을 마우스를 왼쪽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반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 실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시고 직선이 만들어졌으면 통 보시면 그만큼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반원을 그리시면서 맨 마지막에 직선을 만드신 다음에 톡 하니 놓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직선을 만들면서 배경을 올가미 툴로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자동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거는 지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브러쉬 크기를 크게 선택하셔서 시원시원하게 지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주시고 이렇게 없애 주시면은 배경이 없는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지워진 부분들은 다시 브러쉬에서 복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살짝 살려주시고 그 다음엔 다시 올가미 툴로 플러스에 지우기를 선택하시고 깔끔하게 지울 부분을 클릭 앤 반원을 한번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은 실선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직선에 잘 놓으시고 톡 놓으시면 이런 깔끔하게 배경이 없는 스마트폰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서 이름을 정하시고 동영상으로 해서 PNG 파일로 꼭 저장을 하셔야지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럼 닫기라고서 배경이 없는 스마트폰 사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로 자동 지우개에서 먼저 이렇게 지우시다 보면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들은 이렇게 확대하셔서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자, 머리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금씩 클릭으로 지워주시는데, 이렇게 완전히 지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 지워졌을 때는 오른쪽에 허용치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정도로 지우셨으면 괜찮죠? 이 상태에서 또 저장을 해서 파일의 확장자를 png로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 뷰에서 클릭해서 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이 없는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 편집에 들어가셔서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2개를 끌어오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항상 삽입을 한 상태에서 이 메뉴들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스티커, 이미지, 도형, 텍스트, 돋보기, 필터, 이 메뉴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불러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화면을 줄이고요. 탐색기로 해서 하나하나씩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없앤 2명의 사진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뒤에 스마트폰이 여기 있는 스마트폰과는 좀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레이어를 여시고 스마트폰이 클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변형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변형을 클릭하셔서 이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들의 파란 점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입체적으로 된 것 같지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 자, 됐으면 요거는 좀 줄이고요. 이 정도 크기로 스마트폰을,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넣으실 순서인데요. 이럴 때는 우측에 T를 눌러서 텍스트를 만드시고, 여기 헤드라인 A로 클릭해서 1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 클릭하셔서 복제하기를 하시고, 스마트폰 마우스 우측 클릭하셔서 복제하기를 하시고, 여기서 40, 50대 생존이라고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근데 40, 50대가 조금 크기가 안 맞으니까 40, 50대는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우고 복제하셔서 40, 50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조금 촌스러워 보이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에 기타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 간격이 나옵니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통해서 글자 간격을 조금씩 줄여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시대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 복제하기를 해서 시대만 따로 만들어서, 이러면은 시대는 지워도 되겠죠. 이 시대는 됐고요. 스마트폰 넘버원 스마트폰 시대, 그 다음에 40, 50대는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글자 간격을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대생존도 가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를, 마우스를 우측 클릭해서 복제해서 만드는 이유는 통일된 똑같은 폰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대를 애자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복제해서 애자를 또 가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려면도 만들겠습니다. 하려면, 그 다음에 복제하기를 해서 물음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물음표가 좀 작으니까 좀 키워보고요. 자, 그러면은 애자는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기울기는 이 둥근 원 화살표를 줄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 그 검은색 테두리와
흰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 테두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외곽선 클릭해서 검은색을 만드셔서 두께를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광선을 흰색을 클릭하셔서 두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흐림은 최대한 좌측으로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이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외곽선, 외부 광선, 또 시대도 클릭하시고 외곽선, 광선, 클릭하시고 외곽선, 외부 광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비슷한 느낌이 됐죠? 그 다음에 단어에 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단어를 클릭하시고 폰트 이름 밑에 색을 클릭하시고 스포이드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깔을 콕 하니 찍으시면 이렇게 같은 색깔로 변하고요. 시대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스포이드 클릭, 똑같이 하늘색이니까 클릭. 자, 그 다음에 40에 클릭하시고 색을 클릭하시고 스포이드 클릭, 빨간색을 여기 있는 빨간색을 클릭, 대도 클릭, 스포이드 클릭.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두께들을 외곽선을 조절하시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제목에 스마트폰 시대인데 스마트폰을 드신 여자분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사람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은 두 사람의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3개의 점이 보이는데요. 이런 점선들 중에서 3개의 점은 우측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로점 3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런 3개의 점들은 보통 사이트나 프로그램에서 점 3개나 짝대기 3개는 뭔가가 더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또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회전이 있고 회전에 보시면은 좌우 뒤집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이러면은 핸드폰을 든 여자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핸드폰이 잘 보이고 이 이미지의 크기도 또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비슷한 썸네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서 사진 밖으로 벗어난 개체가 모두 저장이 되도록 사진 크기를 확대해서 저장할까요? 할 때는 아니요 하셔야지 요 주변에 것들이 잘리고 썸네일 규격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하셔서 이름을 정하시고 저장을 하셔야지 다음에 이런 형식의 썸네일을 다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기타에도 저장 기능이 있는데 점 3개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타를 누르셔서 다시 또 여기에도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아니요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마지막 결과물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서 저는 파일의 확장자가 PNG로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뷰에서 이제 저희가 완성품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만든 썸네일이 완성이 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